공유 문서 CNC 머신 폴더에는 머신 정의와 컨트롤 파일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가. 그리고 포스트는 밀링에 포스트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해당되는 파일의 버전을 확인할 때 포스트를 열게 해보면 V19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020 버전이 22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017 버전 파일입니다. 2017 버전 파일. 그래서 2017 버전 파일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2020 버전에서 바로 갖다 놓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일 변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전 버전 파일을 업데이트해서 써야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는 모든 파일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포스트만 단독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 하나라고 하는데, 애드인 실행을 해서 업데이트 포스트 DLL이라고 하는 파일을 찾습니다. 그럼 U자로 시작하겠죠. 여기 업데이트 포스트라고 하는 DLL 파일이 있죠. 아까 메시지에서 봤던 내용이 이 파일인 거예요. 얘를 통해서 이전 버전 파일을 업데이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USB에 있는 이 파일을 제가 바탕화면으로 일단 복사를 좀 해놓고요. 찾기 좋게끔 바탕화면에서 찾아가겠습니다. 폴더 열기, 우리 머신 파일 포스트를 선택하고요. 얘가 17 버전 파일이죠. 2017 열기. 그리고 포스트는 일단은 구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2020에다 갖다 줄 건데 경로를 바꿔서 바탕화면으로 일단 빼놓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돼 눈으로 보아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이 금정 포스트를 바탕화면에다 2020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갖다 줘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적용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여러분들이 정품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깔끔한 포스트를 제대로 쓰고 계시면 이렇게 굉장히 짧은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글자가 깨질 겁니다. 이거는 잠깐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업데이트가 잘 됐습니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파일도 하나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포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뭐 아웃룩으로 열어야 된다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좀 무시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메모장이나 심코를 통해서 여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메모장이나 노트패드라고 하는 그런 툴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코나 지금처럼 마스터캠 기본 코드 익스포트로 눌러버리면, 열어버리면 얘가 한글을 좀 인식해서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수정을 할 때는 멀쩡했는데 저장을 딱 하는 순간 한글을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메모장을 여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버전을 보시면 지금 22라고 확인되시죠? 그럼 얘는 이제 몇 버전이야? 202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포스트만 단독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이 업데이트 포스트 DLL 파일입니다. 대신에 상위 버전에 있는 파일을 하위 버전에서는 못 써요. 마스터캠은.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마스터캠은 일단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파일의 변환, 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마이그레이션. 얘는 이제 들어가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과 고급이 있는데, 기본은 마스터캠에 현재 2019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2019에 쓰던 유저들은 그냥 거기서 쓰던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2020으로 다 업데이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파일 용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나는 딱 머신 정의, 컨트롤 정의, 포스트만 갖고 다니면서 요거만 좀 업데이트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고급이라는 기능을 들어가서 내가 이제 수동으로 고르는 거예요. 나 이거만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머신은 결과적으로 다 공유 문서에 해당되는 파일인 거죠. 그래서 쉐어드 마캠 사용하겠다. 그리고 해당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변환해가지고 2020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기 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바탕화면에다 폴더 하나 더 만들어요. 복사해서 폴더 하나 만들기 해가지고 이름을 바꿀게요. 똑같은 기계 머신이긴 한데 얘는 이제 2020 버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둘이라고 할게요. 둘둘. 2020은 우리 버전 20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 폴더를 선택하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있는 둘돌 폴더 여기. 그러면 2017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이 파일들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기 22번에다 넣어주라 이 말이 되는 거죠. 확인. 그리고 다음 버튼 눌렀을 때 얘들이 어떤 거 업데이트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 굳이 하나만 선택하시려면 체크 끄시고 선택해도 되지만 어차피 업데이트 다 할 거니까 할 것만 넣는 거니까 다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요거예요. 2019, 18, 17만 지원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이 만약에 X9 버전이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X9 버전 파일이면 최소한 2017, 2018, 2019에서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그 파일을 다시 2020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다행히 2017 버전이니까 지원을 한다고 나옵니다. 다음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이거 업데이트 할게요. 지금 종료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파일의 용량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는 다 읽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왔을 때 메시지를 읽어보면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일단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마스터캠을 일단 끄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이 여기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 22번 폴더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포스트를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22로 업데이트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업데이트 포스트 DLL 파일은 포스트만 단일로 업데이트 할 때 쓰는 거고 지금 하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업데이트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 쓰다가 SSD 쓴다, SSD 쓰다가 뭐 NVMe 요런 거 쓴다라고 할 때도 일정 업체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툴 같은 걸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그대로 이제 옮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완료가 된 요 파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무조건 장비에 대한 거는 공유 문서니까 C 드라이브 들어가서요. 붙여넣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2020 CNC 머신에는 머신 정의 파일과 컨트롤 정의 파일이 들어가고 두 개 확인됐고요. 밀링의 포스트 폴더에는 단독으로 이 포스트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스캠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서 기본 머신을 내가 이제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럼 금정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금정이라고 클릭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업데이트 했던 파일들을 다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새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적용이 됐는지. 지금 새 파일로 열었습니다. 자, 밀링의 기본값이 지금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밀링의 기본값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기 눌러보면 현재 얘는 깔끔하게 다 들어와 있죠. 근데 들어와 있는데 이름들이 다르죠. 에러는 안 떴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세팅하는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머신 정의 들어갑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 파일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 컴퓨터에서는 왜 에러가 안 떴냐면 저는 여기서 말하는 mppen 바지개라고 하는 파일이 제 PC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뜬 거예요. 저는 이름만 이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PC에는 지금 이 파일이 없으니까 아까 에러가 계속 뜬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얘로 다시 연결할 거예요. mppen 금정으로 설정하시고 열기. 자, 포스트가 아까도 우리는 난이라고 떴는데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 바지개라고 들어와 있죠. 이 바지개라고 하는 포스트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카페에 그 바지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이제 대표님이 공유해 주신 파일을 가지고 제가 이제 허락받고 수업 시간에 쓰는 거라서 같이 공유하던 건데 이번엔 파트는 이름을 좀 바꿔서 쓰려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정의는 완료가 됐고 이제 포스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mppen 바지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왜 지금 이게 들어와 있으면서 선택이 안 되어 있느냐, 제가 머신정 이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연관성이 조금 깨져 있는 거예요. 자, 포스트 프로세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포스트만 어디서 구해 오든가 포스트만 업데이트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설정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이 설정은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자, 파일 추가. 조금 전에 업데이트 잘 된 이 2020 금정 파일을 열게 해가지고 이 파일을 나는 이제 이 머신에다 등록을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 파일을 한번 선택해 주는데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 꼭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여기 체크 표시가 이제 됩니다. 체크. 그러면 지금부터 이 파란색 그린 체크가 떠 있어야 아 이제 이 파일은 여기에 등록이 잘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컨트롤 주제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포스트를 얹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얘는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자, NC 출력 네 번째 항목에 일단 들어가서 블럭 번호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가 흔히 전개 번호라고 하죠. 아까 또는 이전에 NC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앞에 뭐 N1000, N100 막 떠가지고 제가 지우고 포스트 보고 말이 있는데 그 출력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공구 조건입니다. 공구 조건에서는 이 옵셋 레지스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공구의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지름, 길이라고 하는 건 G43H 코드에 출력되는 공구 번호,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구 보정할 때 중복 보정이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안함이라는 조건에 플러스 중복 보정 코드를 출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통은 G41, G42 그 뒤에 D라는 지시어가 나오면서 그 바로 뒤에 이제 공구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 번호, 길이 보정하는 H 번호, 공구 보정하는 D 번호가 일반적으로는 똑같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옵셋은 주지 말고 0, 0 주게 되면 공구 번호에다 계속해서 이 값을 옵셋 해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구 번호, 길이 번호, 길이 보정 번호, 지름에 대해 나오는 그 공구 번호가 다 똑같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구 대기 활성화. 이것은 이제 9.1에서 얘기하자면 포스트 상에서 뭐 툴체인지 하기 전에 가공이 들어가면 다음 공구 미리 들어올 수 있게끔 대기 공구 출력하는 스테이지 툴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버전은 물론 100% 다 여기서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조건들은 다 이 컨트롤 정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포스트 상에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어 조건이에요. 원어 조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험 중에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릭스를 선형 출력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헬릭스 보링이라든지 기타 가공 정의에서 X, Y, Z가 같이 내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 그 내려가는 구간의 피치별로 나눴을 때 선형으로 출력하는 것과 원형으로 출력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일단 데이터적인 차량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장비가 운영되는 데 있어 가지고 선형 동작을 할 때와 원형 동작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피드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무리 황사기더라도 내가 정확한 피드와 절상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부드럽게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을 체크를 어느 구간에서는 해제해야 되고 어디선 체크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헬릭스를 원형으로 출력하는 게 추천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도 NC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헬릭스 선형 출력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결국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릭스를 지원하지 않겠다 또는 X, Y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해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면에 대해서는 X, Y 평면에서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G17 평면이죠. 또는 모든 평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무조건 2D만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2.5D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3D 가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 평면, 우측면 전체적인 가정 상황에서 모든 평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체크를 보시고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원호 중심 종류라든지 출력되는 부분에 있어서 흔히 우리가 IJK로 출력한다 그래요. 또는 R로 출력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360도 원호 출력은 시작점과 끝점을 360도 나누는 건데 보통은 요거보다는 반으로 나눠서 180도 돌고 나머지 마이너스 180도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R로 출력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4분점에서 자를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호 분할도 4분점에서 자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출력을
IJ 키로 하겠다 또는 나는 R로 지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설정 값은 기본적으로 시작점에서 중심으로의 중분값 뭐 이렇게 또는 중심에서 시작하면 중분값 뭐 이런 어떤 특정한 값들이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 위에는 기본적으로 쭉 놔두고 여러분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반경으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반경 또는 IJK로 출력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시작점에서 중분값으로의 중분값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다축 가공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구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IJK를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경으로 한번 놔두고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데이터적인 부분도 차이가 좀 나겠죠. IJK로 가게 되면 이제 IJK가 X, Y, Z를 대응하는 값을 넣어주니까 그만큼 출력되는 이제 글자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인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경 값을 주고요.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텍스트 부분인데요. 텍스트 부분에서 흔히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영어로 나와요. 우리는 한글로 나와요. 이런 것도 9.1에서는 포스트 수정했지만 이제 상위 버전은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팩트들이 한글로 나와 있죠? 이 구간을 보시면 이제 한글로 나와 있다. 그럼 한글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택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Q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값을 쓰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팩이나 칩브레이크는 어쨌든 팩이 들어가는 기준이니까 쓰게 되는데 탭에서는 팩 값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을 주고 싶어도. 그래서 수기로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에디터 출력해서 주는데 여기서 이 탭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따옴표 있는 두 부분 이 부분이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탭 가공에서 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기본 탭과 리지스 탭 사이클 두 개의 지금 기준이 들어와 있는데 둘 다 일단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앞에 있는 팩이라는 글자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영어로 쓰셔도 되고 팩 또는 팩 제가 앞에는 한글로 쓰고 뒤에는 영어로 써놓을게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한 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 바로 앞에 있는 머신정의 아이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 뭐뭐 한다 그랬죠? 이송속도 제한에 대한 값을 줬었죠. 그리고 또 한 개 중요한 거 뭐였죠? 얘였죠? 공구 목록. 공구 목록. 클릭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또는 만들어 놓은 공구 목록이 있고 나는 그 공구 목록으로 일단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본값으로 놔둘게요. 자, 저장하고 확인합니다. 자, 현재 바뀐 값을 적용할까요? 예. 이렇게 되면 파일에 다시 들어가 보면 자, 금정 머신 정의, 금정 컨트롤, 금정 포스트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셔야 되는 목표는 지금 이 화면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는 그렇고 이렇게 세팅된 부분을 제가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 같이 넣을 건데 자, 어디다 갖다 넣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보시면 지금 설정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머신정의 속성을 가지는 파일입니다. CNC 머신이죠. 자, 수정한 날짜 클릭. 한 번 더 클릭.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11시 22분이네요. 11시 21분이나 되는 이 파일. 아까 업데이트한 파일하고는 다르죠? 업데이트한 거는 이전 2017 버전 업데이트 한 거고 지금 보이는 이 파일은 제가 이제 설정을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새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두 개의 내용을 새 폴더에다 이름을 다시 줘 가지고 최종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 정리된 걸 백업하는 거죠. 머신 정의, 컨트롤 정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밀링의 포스트.
자, 포스트 뭔지도 모르겠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보면 시간이 11시 21분이래요. 얘들하고 똑같죠? 나는 컨트롤 정의를 수정했을 뿐인데 얘도 시간이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같이 연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3 금정을 복사해 와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이 파일 받으시면 어디 하면 돼요? 이제 공유 문서에다가 각자 위치대로 잘 갖다가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 탐색기 열어서 내 문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내 문서 2020에다가 컴피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컴피그 파일, 워크스페이스 파일, 그리고 우리가 CFG 파일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붙여넣기, 복사, 덮어쓰기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있는 이 파일은 이제 모의 가공에 대한 조건값인 거죠. 얘도 갖다 붙여넣기 해놓고, 마지막으로 밀링이 있는 디폴트 값은 작업 기본값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작업 기본값은 공유 문서에 들어가 있죠. 공유 문서 2020 밀링의 OPS 폴더 여기다 갖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설정이 완전히 백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붙여넣기를 잘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면은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시작으로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마스터캠이 실행하는 시스템 환경 설정 기본값을 인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조금 전에 붙여놨던 5503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놓고 나서 꼭 먼저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설정을 나는 5503으로 시작하겠다 확인 예 하고 재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제3분선 눌러볼까요? 자, 이러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이 된 거고, 자, 여기서부터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파일의 속성 들어가셔서 파일을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저는 밀링이 지금 시작을 안 했죠. 왜냐면 제가 환경 설정만 바꾸고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되는데 저는 껐다 키지 않고 새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설정이 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머신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꾸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해당 사항을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신 정의만 선택했지만 컨트롤과 포스트가 같이 세팅되어 있고, 아래 보이는 내용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머신에 연결되어 있는 공구 목록, 작업 목록, 작업 기본값이 연결이 돼서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상 파일 바로 위에 설명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제네릭 밀이라고 나와 있죠. 제네릭 밀. 그래서 요 설명란을 확인해 보면 여기 위에 속성이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이름이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제네릭 밀, 밀리미터. 그래서 요거를 좀 나만 아는 이니셜로 바꾸고 싶다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머신에 들어옵니다. 머신 정의 들어오시고요. 예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결국 설명란이 있는데, 설명란이라는 건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주석이잖아요. 딱 봤을 때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 자, 여기 있습니다. 제네릭 밀, 밀리미터. 자, 여기다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할까요? 우리는 5503.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놓으시고 저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된 게 금정이라고 하는 머신 그룹이 완료가 됐고요. 이 머신 그룹의 이니셜로 제가 제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캠 정리가 다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구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그 공구 목록을 이 머신에다 또 등록하는 걸 해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송 속도 제한까지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구 목록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게 되면, 공구 관리자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우스 클릭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유틸리티라고 하는 항목의 공구 관리자 클릭합니다. 툴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이 매니저 창을 열어보시면 두 공간이 나와요. 하나 위에 있는 공간, 이 공간은 우리가 파트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공구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공구 목록을 보여주는 항목인데, 이 보여주는 공구 목록의 항목의 기본값은 우리 파일 밑에 있는 공구
파일 항목 안에 들어갔을 때 중간에 있는 공구 목록, 우리가 머신정에서 설정한다 그랬었죠? 그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세팅을 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미리 공구를 불러오고 나서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목록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나서 목록을 만들어도 되는데,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8번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 공구는 그대로 8번을 인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순서대로 불러와 가지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게끔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자, 같이 와주세요. 파일 다시 들어가서요.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이 공구 설정 조건에 있는 거죠.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 재부여하겠다. 공구에 있는 번호 무시하고 불러와 있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문값을 줘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요거만 체크해 놓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 목록 하나 만들게요. 이제 가공 경로 공구 관리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일단 공구를 파트에다 불러놓고 이 목록들을 한 번에 목록에다 넣기 위해서 먼저 공구를 불러와 볼게요. 자, 거르기를 통해서 좀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거르기 체크하시고 밑에 거르기 단추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안함 누르시고요. 평행드밀과 맨 오른쪽에 챔퍼밀 이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보일 거니까 공구 지름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42 눌러가지고 나는 6mm부터 16파이까지 보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6mm 엔터 치면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자, 네 가지 항목입니다. 평행드밀과 챔퍼밀을 6파이에서 16파이까지 보겠다. 나머지 항목은 다 체크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구가 정리가 되면서 평행드밀과 챔퍼밀 6파이부터 16파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플랫 엔드밀은 6파이 화살표 위로 올려줍니다. 자, 10파이 더블 클릭합니다. 16파이 드래그 합니다. 자, 방법이 선택 화살표,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자, 챔퍼밀은 16파이 더블 클릭. 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거르기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안함 다시 눌러서 스팟 드릴 세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스팟 드릴이 있습니다. 클릭. 마찬가지로 공구 범위는 그대로 두고요. 스팟 드릴 넣고 확인하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스팟 드릴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스팟 드릴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는 10파이 스팟 드릴만 더블 클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행드밀과 챔퍼밀과 스팟 드릴 들어왔고요. 다음 페이스 커터도 하나 들어올 건데, 페이스 커터는 거르기 해가지고 페이스 커터를 불러오면 되는데, 보통은 페이스 커터 들어가면 설정창이 좀 이것저것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림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치수대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그냥 평행드밀을 50파이, 100파이 넣고 쓸 수도 있고, 또는 인서트에 코너 R이 있으니까 이 볼로즈 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세 번째 있는 볼로즈 밀을 선택해서 볼 거고, 공구의 지름은 다 보기 위해서 무시하겠습니다. 무시. 그리고 스팟 드릴은 체크를 해제하고요. 그러니까 볼로즈 밀 있는 거 다 보여줘 이 말이죠. 확인. 자, 제일 큰 게 몇 파 있나 볼까요? 이때 지름이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지름이라는 글자를 한 번 더 클릭. 제가 지금 NC 드릴이 안 꺼져 있네요. NC 드릴 꺼놓고 확인. 자, 그러면 지름이란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보여주는데, 20파이가 제일 크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20파이만 볼 게 아니라 볼로즈를 볼 거니까 코너 반경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20파이에 1mm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50파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50파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구 생성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공구 생성 클릭. 이제 하나 만드는 거죠. 기본 목록에는 없으니까. 자, 평행드밀 옆에 불 엔드밀 있고요. 볼 엔드밀 있는데, 불 엔드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 로즈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두 번째 아이콘. 다음, 자, 사이즈는 50에 코너 반경은 1R 주겠습니다. 1R. 그리고 현재는 상위 버전이 그림도 확대를 좀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코너에 1R이 들어가 있는 50파이 볼로즈밀, 여기 평엔드밀이라고도 나오는데 나올 수가 있고요. 내가 볼로즈밀 들어왔다, 보랜드밀 들어왔다, 평엔드밀 들어왔다 라고 하더라도 공구 형태를 날끝 기준으로 봤을 때 평엔드밀, 그 다음에 코너에 챔퍼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챔퍼, 꼭 R이 아니라 C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R이 들어갔거나 또는 아예 그냥 보랜드밀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에서 반경을 1R 줘서 50에 1R 들어가는 공구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자, 50볼 로저 엔드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맨 뒤에다가 또는 50글자 뒤에다 할게요. 50 R1 이렇게 주겠습니다. R1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줄게요. 50 R1. 그리고 이런 표기들은 나중에 포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NC 파일에도 다 출력이 됩니다. 공구의 이름이라든지 공구의 특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서 쓰셔놓은 게 좋고요. 어쨌든 이 공구들은 앞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목록을 만드는 거니까 목록 만들 때 조금 신경 써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카타를 보니까, 페이스 커터를 보니까, 공구 인서트 팁 보니까 절삭 속도가 얘가 알루미늄용이라서 절삭 속도 VC는 CS라고 했습니다. 커팅 스피드 1000으로 가래요. 1000 엔터. 1000은 이송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삭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삭 날은 몇 날이냐? 2날입니다. 2날. 그리고 카탈로그에서 얘기하는 FPT라고 하는 한 날당 이송량은 0.1이래요. 그러면 회전수가, 이송속도, 이런 부분들은 절삭속도와 날의 개수, 날당 이송을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50파이로 가공을 하고 있으니까 회전수가 6000은 조금 장비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50파 있을 때 한 5000까지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5000. 회전수를 5000 엔터. 그러면 5000의 회전수를 가지고 두 날인 공구가 FPT를 0.1로 갑니다. 0.1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랬을 때 피드는 1000으로 돼서 회전수 곱하기 날수 곱하기 FPT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면 이송속도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장비에서는 절삭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785로 가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85라고 하는 거는 분당 속도죠. 분당 몇 미터 가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송 속도는 분당 몇 밀리미터 가겠다라고 하는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끝내기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평엔드밀, 그 다음에 엔드밀, 챔퍼밀도 있고 NC들도 있고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구 이름에다 좀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공구 이름만 보면 이 공구에 대한 특성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만큼 좀 주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공구 이름만 보면 공구의 정보를 다 알잖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어셈블리 이름, 뭐 홀더 이름, 코너 반경 이런 거 굳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거는 저 밑에 하이 버전, X 버전에서는 이것들을 껐다 켰다가 없어서 다 이렇게 줄이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칸이 뜹니다. 자, 어셈블리 이름 꺼주고요. 홀더 이름 꺼주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셈블리 이름 꺼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홀더 이름 꺼주고. 자, 코너 반경도 이제 필요 없겠죠? 우리는 이름에다가 줄 거니까 코너 반경도 나는 안 보겠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코너 반경 안 보겠다. 날수도 공구 이름에다 표기를 하면 볼 필요 없겠죠. 종류는 켜놓고요. 반경 형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반경 형태 해제, 반경 형태 해제. 결과적으로 공구 이름, 지름, 길이, 날수, 종류 이렇게 놓고 정리해서 쓰시다가
마찬가지로 길이도 나는 공구 이름에다 넣는다 라고 하면 길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이도 해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좀 정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일들은 백업을 해놓고 다시 덮어쓰기에도 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번 처음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파일들을 가지고, 이 목록을 가지고 하나의 나의 파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아래에 있는 아이콘 중에 먼저 제일 앞에 있는 새로운 공구 목록 만들기 클릭.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구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다 이름을 줄까요? 오늘이 0329입니다. 다시 1번이라고 줄게요. 0329-1번 저장. 다 드래그 해가지고 아래쪽에다 갖다 줍니다. 혹시나 공구가 또 마찬가지로 다 드래그했는데 안 보인다? 그럼 이제 요거 거르기 확인하시면 되겠죠. 거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만들었어요. 하나의 공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구 목록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공유 문서 쉐어드 2020 밀링 폴더에 이제 툴스라는 항목에 공구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위치 기억하시고요. 자,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은 같이 새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새 파일 안녕 마스캠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환경 설정에서 기본 머신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기본 머신으로 안 바꿔놨었나? 다시 한번 새 파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정 5503이라고 하는 내용이 뜨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파일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이제 확실히 파일이 보이긴 하는데 조금 전에 열심히 만들었던 공구 목록을 이제 추가해주면 되겠죠. 현재 파일에서만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목록을 선택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공구 목록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나는 시작할 때 일단은 무조건 이 파일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파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느낌표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수정할 때 쓴다 그랬죠? 지금은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금정 머신정에다가 지금 만든 0329-1번의 공구 목록을 아예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지정하는 방법은 창 닫아 주시고요. 머신정의 관리자 탭 들어가셔서 이제 머신정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머신정의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두 가지 설정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성 속도 제한에 대한 값을 얼마 줄까요? 16,000 줄까요? 엔터. 16,000 엔터. 그리고 공구와 재질 목록 클릭. 자, 미터계 할 때 어떤 거 쓰겠냐? 0329-1번을 나는 메인으로 쓰겠다. 열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 공구 목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확인하고요. 저장하고 나가고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진짜 프로그램을 닫아놓고 정말 이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종료에서 제가 설정을 안 해놨나요? 떴네요. 속도차가 조금 있긴 한데, 자, 확인해 보면 금정 그리고 우리 이니셜로 쓰기로 했던 5503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금정 머신 정의, 컨트롤 정의, 포스트 최종적으로 공구 목록까지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확인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를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백업을 해야 됩니다. 백업 한 번 더 최종에다 갖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에다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할 건데, 파일 탐색기 한 번 더 열어서요. 조금 전에 저장한 걸 다시 한번 저장하는 거예요. 자, 공유 문서 CNC 머신 들어가서 한 번 더 금정이라고 하는 머신 정의 복사 백업하는 겁니다. 지금은 또 금정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그리고 밀링에서 포스트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툴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구를 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다 이제 모두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밀링의 툴스 조금 전에 만들어 놔서 설정했던 파일 있죠. 이 파일도 이제 같이 갖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갖다 잘 붙여넣기를 해야지 이 연결성들이 깨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밀링의 디폴트 값까지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아니고 디폴트죠.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내 PC를 세팅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문서에서도 백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날짜 컴피그 수정한 날짜 3월 29일. 자, 우리랑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일단 다 가져갈게요. 3월 29일로 되어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여기서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구분을 차라리 할게요. 자, 내 문서 컴피그 한글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붙여넣기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구관리자에 대해서 옵션을 조금 조절했어요. 그것들은 어디 저장되냐면 여기 익스텐션 툴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곳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9일 12시 2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구관리자의 옵션을 저장해주는 내용이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결과적으로 얘들이 어떤 위치에 대한 조건값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위치에 대한 조건값들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갖다가 붙여넣기 나중에 하더라도 잘 적용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연관성이 어디 또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연결성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걸 하고, 일단 이 파일이 변경이 된 건 확인이 되는데 이 파일이 완벽하게 백업 파일은 아니다라는 것만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내 문서 그리고 폴더도 하나 더 만들면 이제 공유 문서 해가지고 이제 이 파일들을 이 공유 문서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 문서 백업, 공유 문서 백업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PC나 언제라든지 세팅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백업을 해서 갖고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설정을 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계에 대한 셋업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